네, 위클리 플랜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시장 전망을 좀 해보면서 투자 전략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시장에 해답을 주시는 분입니다. AR 인베스트먼트의 하창봉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 시장 어떻게 보면은 해외에서는 트럼프 취임식을 앞두고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졌고, 국내에서는 이 삼성전자와 관련해서 오너 리스크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한 주간의 시장 다시 한번 좀 되짚어 주실까요? 사실 이제 제가 매주 금요일 날 나와서 이제 이번 주의 시장 이슈라든지 다음 주를 한번 이야기를 드리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과 거의 유사한 흐름이 이번 주에도 좀 지지부진하게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미국 지수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미국이 사실 최근에 보면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어저께도 내렸는데, 보니까 하락 일수로 계산하면 대략 5일 연속인 것 같습니다. 지난 11월 8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는 이제 당선이죠.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가장 최장거래 하락일이 3일이었는데 이제 5일 정도까지 내려갔다. 물론 이제 하락폭이 아직 뭐 당선 전 주가보다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지수 위치대가 높게 있긴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다우존스 산업지수를 이끄는 30개 종목 중에서 어떻게 보면 금융주라든지 에너지, 부동산 이런 주식들의 비중이 좀 많은데, 이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조금 약세를 보인다 볼 수 있을 것 같죠. 그러면 그걸 그대로 좀 받아들이면 확실히 지난주부터 나왔던 트럼프의 기자회견, 그리고 공식 취임을 앞두면서 어느 정도 그 관련 섹터들이 미리 좀 선반영이 됐고, 탄력 자체가 좀 둔화됐다는 것이 미국 시장의 흐름이 될 것 같고요. 그런 흐름이 있다 보니까 원자재, 환율 같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제 유가는 사실 어떻게 보면 크게 지금 화두가 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51달러 정도에서 행보 중인데, 약간 내려갈만 하면 또 어제 같은 경우는 사우디에서 추가적인 정산 이야기를 나오게 되고, 또 좀 올라가려 그러면 2위 산유국인 이라크가 또 정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사실 이제 유가는 크게 방향성은 없는데,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항상 그렇습니다. 여기서 55달러, 3달러, 5달러, 7달러까지 상승 안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상관이 없어요. 또 너무 빨리 올라가면 우리 경제는 안 좋죠. 가장 중요한 것은 배럴당 51달러 정도였으면 행보를 해도 큰 흐름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작다, 그렇게 보는 것인데, 약간 이번 주에 가장 큰 변화는 확실히 고공행진을 달리고 있던 미국의 달러화의 약세 속도가 계속 조금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이젠 제가 말을 좀 바꿨어요. 지난주까지는 강세의 둔화라는 표현을 썼었고, 이번 주는 어느 정도 달러 약세를 좀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물론 전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 미국 증시가 조정을 보인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이제 달러화가 최근에 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머징 통화가 좀 절상을 많이 했습니다. 원화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위안화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그런 흐름에서 전체적으로 금융시장 자체가 대외 변수로 갔을 때는 약간 쉬어가는 흐름을 이번 주에도 좀 이어갔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내 증시가 고스란히 그대로 왔습니다. 사실 삼성전자 주가는 저도 별로 고민 안 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당시 잠깐 주가는 183만 원대가 밀렸습니다만은 어제 또 기각이 됐죠. 그러면서 다시 지금 반등을 합니다만은, 삼성전자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왜 많이 안 빠지고, 그러니까 왜 많이 못 오른가에 대한 우리가 고민하는 게 아니라 왜 안 빠져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기업의 오너가 지금 콩밥을 먹네 마네 하는 판에 그러진 않는데, 근데 왜 그러냐면 바로 삼성전자는 반도체의 실적, 즉 실적과 갤럭시 S 에이스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물론 이제 그래도 너무 오너가 저렇게 흔들리는데 지금 막상 반도체와 갤럭시 S8만 보면서 주식을 투자를 할 수 있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게 또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또 특징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는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은 계속적인 강세 스탠스를 좀 이어가는 것이 좋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대차는 사실 이번 주 조금 그래도 다른 대형주보다는 주목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포스코보다 조금 더 됐다고 저는 보는데, 현대차가 일단 먼저 국내 기업 중에서는 트럼프의 입김에 조금 입을 맞춰줬죠. 31억 불, 원화로 환산하면 3조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인데, 일단 미국 투자 소식에 현대차의 주가는 사실 15만 원대 큰 움직임이 없습니다만은, 오히려 그동안 조금 힘들었던 만도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다시 매기세가 좀 몰리면서 상당히 좀 흐름을 보였는데, 전체적으로 이번 주에 우리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원화 약세도 좀 주춤되면서, 그동안 환율이 올라가면서 좀 수혜를 많이 본다고 생각을 했던 IT 대형주, 철강주, 화학주, 건설주, 대표적인 경기 민감 수출주들은 조금 쉬어갔고, 오늘 장에서 많이 보여주는 것처럼 화장품주, 제약주, 일부 또 음식료 관련주들 반등 시도가 좀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다음 주 시장에 대해서 미리 전망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보호무역의 방점 찍은 이 트럼프 정부의 공식 출범, 이머징 시장들은 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국내적으로 봤을 때는 또 어떻게 보면 전기전자나 자동차, 화학, 건설에 있어서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큰 이슈들, 어떠한 일정들이 있을까요? 네, 사실 이제 공식적으로 네. 취임을 하죠. 이번 주에 취임을 하는데, 이제 사실 아직 단기적으로 4년, 장기적으로 8년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은 이제 연임제가 되는 나라니까.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4년이라는 시간을 놓고 볼 때, 지금 약간 너무 성급하게, 너 왜 자꾸, 인프라 정책 왜 이야기 안 해? 왜 감세 정책 이야기 안 해? 이런 걸 계속 지금 금융시장은 제가 보니까 푸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안 하다 보니까 금융시장은 조금 쉬어갔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긴 호흡으로 저는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제가 트럼프 대변인이 아니라 주식시장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월요일은 사실 큰 이슈는 없어요. 아마 삼성전자가 작년 가을에 있었던 갤로트 7에 팍바라 원인을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과연 중국 탓으로 돌릴지 SDI로 돌릴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이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사실 저는 이게 자체 먼저 이렇게 선수를 먼저 발표하는 것 자체가 추후에 갤럭시 A3를 발표할 때 조금 더 삼성에 어떤 명확성을 좀 거주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물론 갤럭시 시리즈와 노트 시리즈는 조금 별개로 만들고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이벤트가 월요일 날 예정돼 있다 그런 말씀드리겠고, 화요일은 또 미국의 제조업, 지금 미국은 지표는 계속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마켓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지수가 발표되는데 1월 초에 있었던 ISM에서 발표했던 제조업 지수는 54.7이 나오면서 2년 내 최고치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은 최근에 고용시장에 대한 긍정적 시그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조업 쪽도 좀 경기가 살아나는 그림이 나온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 수요일은 글쎄요 우리나라 이제 지금 실적 발표 예정입니다만은 계속적으로 이제 실적 발표가 다음 주에 좀 많이 몰립니다. 일단 삼성 SDI라든지 물론 예정일이기 때문에 하루 정도 변동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삼성 SDI라든지 LG노텍 이런 기업들 실적 발표 예상이 되고, 미국은 반도체 칩 회사죠. 퀄컴 같은 경우가 주 중반 정도에 실적 발표 예상된다. 그리고 그다음부터 중요한 게 과연 SK 하이닉스죠. 네, SK 하이닉스가 지금 시장에서는 한 목요일 아니면은 금요일 정도 예상이 되는데,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건 1조 한 2천억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는 삼성전자보다는 파급 효과가 조금 클 수도 있어요. 제가 바라보는 거는. 왜냐하면 SK 하이닉스는 D램 하나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소형주에 대한 낙수 효과를 말씀드리는데,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를 목요일 정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는 27일부터 그 다음 주 월요일 30일까지 휴장 들어가고, 중국은 좀 오래 쉽니다. 같이 금요일 날 휴장 들어가서 2월 2일까지 중국은 춘제 휴가에 들어가는데, 예전에는 중국 춘제를 계속 이야기하면서 중국 관련주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지금은 그런 거 드릴 때가 아니죠. 이벤트 차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되는 데에 따라서 주목해 봐야 될 업종이 또 따로 있을 것 같아요. 어떠한 업종에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다음 주는 이제 다시 연준의 시각으로 좀 돌려야 됩니다. 연준이 이제 금리 발표가 2월 1일 날 예정이 되기 때문에 시장은 아무래도 이 달러 약세가 또 계속 진행되고 원화가 계속적으로 내려가기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 외환 시장 변동성은 생각보다 이번 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면 시장 체력적인 면에서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게 보면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 글쎄요. 지금 약간 조금 더 하락 가능성을 좀 두고 있는데 하락 밴드는 한 2050선에서 그리고 2090선에 대한 저항은 좀 존재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시장의 체력이 떨어졌다는 것 자체는 어떤 의미냐 하면, 체력이 떨어졌다? 그 말은 수출주나 주도주가 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대형주는 보통 특히 제가 아까 SK 하이닉스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실적 발표했는데 주가가 좀 올라가다가 밀리는 경향도 있습니다. 개별주는 실적 발표하게 되면 크게 운동하는데 어지간한 대형주들은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주가 실적 발표와 주가의 발표 이후의 변동성이 약간 엇박자가 많습니다. 그럼 그걸 거꾸로 해석을 하게 되면 다음 주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오늘 장에 좀 보여준 대로 제가 보니까 약간은 유통주라든지 내수주가 조금 더 힘을 받을 가능성이 좀 많아요. 오늘 좀 강했던, 예를 들어서 음식료 업종이라든지, 또 일부 화장품 업종이라든지, 또 일부 유통주, 롯데 쪽은 오늘 지주회사 이슈니까 좀 제외하고, 그래서 다음 주도 솔직히, 약간 경기 민감 대형주의 어떤 적극적 공략보다는 기술적 반등을 노린 국내 내수주의 단기 공략 전략이 좀 좋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